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건강을 위해서 싱싱한 과일 한 접시 드셨나요? 달콤하고 아삭한 과일은 누구에게나 보약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약 같은 과일이 누군가에게는 심장을 갑자기 멈추게 하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60대 아버님 한 분은 평소 등산을 즐기실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산 정상에서 기분 좋게 참외 한 조각을 드시고는 갑자기 손발이 마비되면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원인은 충격적이게도 그 달콤했던 참외 속에 들어있던 칼륨이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드신 과일 한 조각이 혈액 속 칼륨 수치를 폭발시켜 심장 근육을 마비시킬 뻔한 것이죠.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목숨을 위협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신장 환자가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착한 과일과 단 한 입만으로도 응급실에 갈 수 있는 독이 되는 과일을 완벽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투석의 공포에서 벗어나 내 신장으로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과일 섭취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도대체 왜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과일이 우리 신장에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신장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 정수기 하나씩 다들 있으시죠? 정수기 안에는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필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바로 신장이 그 필터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쉼없이 걸러내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은 남기고 나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성분이 바로 칼륨입니다. 사실 칼륨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고마운 영양소래요. 근육이 움직이게 돕고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게 만들며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전해질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과일 속에 든 칼륨이 혈압을 낮춰주는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신장이라는 필터가 낡고 구멍이 막히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수기 필터가 꽉 막혔는데 계속해서 오염된 물을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물은 걸러지지 못하고 뒤로 넘쳐 흐르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칼륨이 혈액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의 정의 신뢰 체계가 무너집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생기고 심해지면 예고도 없이 심장이 멈춰버리는 급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뭔지 아세요? 이 칼륨이라는 녀석은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내 몸에 쌓이고 있다는 걸 도통 눈치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몸이 붓거나 소변에 거품이 나는 증상은 신장이 망가졌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조금 기운이 없거나 손발이 저릿한 정도로 느끼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심장이 멎는 긴박한 상황이 닥치는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 중에는 나는 평생 채소랑 과일만 먹고 살았는데 왜 신장이 이 모양이냐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정성은 눈물이 날 정도로 지극했지만 안타깝게도 어떻게 먹느냐를 몰랐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정상의 50% 이하로 떨어진 만성 신장질환 3단계 이상인 분들이라면 과일 한 접시는 더 이상 디저트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과일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칼륨의 양을 정확히 알고 필터에 무리를 주지 않는 착한 과일을 골라 먹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장은 간과 달리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새 것으로 갈아 끼울 수 없습니다. 이식받지 않는 한평생 아껴 써야 하는 소중한 장기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는 이 과일 섭취법은 단순히 먹는 즐거움을 넘어 여러분의 신장 필터를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혈액 검사 수치를 알고 계시나요? 만약 칼륨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왔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오늘부터 과일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떤 과일이
우리 신장 필터를 꽉 막아버리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신장에 웃을 수 있는 약이 되는지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레드리스트, 즉 신장에 독이 될 수 있는 과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건강식이라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먹어왔던 과일들이라 더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는 가장 위험한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한 맛 때문에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간식 중 하나죠. 바나나 한 개에는 무려 450클로리인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붓기를 빼주는 고마운 존재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심장을 위협하는 칼륨 폭탄이 됩니다. 특히 바나나는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어 한 번에 2~3개씩 드시기 쉬운데 이는 신장 필터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의 제왕, 참외와 멜론입니다. 신장 내과 의사들이 여름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참외입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아 갈증 해소에 좋지만 과일 중에서도 칼륨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참외의 달콤한 씨 부분과 그 주변의 과육에 칼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딱 한 조각은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그 달콤한 참외 한 조각이 아까 말씀드린 60대 아버님처럼 응급실행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멜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멜론 특유의 향긋함 뒤에는 신장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칼륨이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의외로 많은 분이 간과하시는 말린 과일입니다. 곶감, 건포도, 말린 망고 같은 것들 말이죠. 과일을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지만 그 속에 든 칼륨은 그대로 남습니다. 오히려 부피가 줄어들면서 같은 무게 대비 칼륨 함량이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응축됩니다. 예를 들어 생포도 몇 달은 괜찮을지 몰라도 건포도 한 줌을 먹는 것은 칼륨 원액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곶감은 어르신들이 겨울철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데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절대 권하지 않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과일 주스와 통조림입니다. 과일을 직접 씹어 먹는 것보다 즙을 내어 주스로 마시면 우리 몸은 칼륨을 훨씬 더 빠르고 급격하게 흡수합니다. 신장이 대응할 틈도 없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치솟게 되죠. 또한 통조림 과일은 가공 과정에서 당분이 너무 많이 첨가됩니다.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 당뇨라는 점을 생각하면 과도한 당분은 신장 혈관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또 다른 독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것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채소로 분류되지만 과일처럼 자주 드시죠? 토마토 역시 칼륨이 매우 풍부한 식품입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작아서 무심코 계속 집어먹게 되는데 씨발만 먹어도 하루 칼륨 제한량을 훌쩍 넘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바나나나 참외가 들어있나요? 아니면 식탁 위에 곶감이 놓여있나요? 신장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 벗어난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이 과일들과는 잠시 작별 인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럼 나는 평생 무슨 낙으로 사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이 독이 되는 과일들을 대신할 착한 과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장에서 신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보약 같은 과일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아무것도 못 먹겠구나 하는 절망감일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드리스트 과일들을 듣고 나니 더 막막해지셨죠? 하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 신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독소를 걸러내는 데 도움을 주는 보약 같은 그린 리스트, 즉 착한 과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주인공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착한 과일,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신장 환자들에게 천사 같은 과일이라고 불립니다. 사과가 왜 좋을까요? 바로 사과 속에 풍부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이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는데 이는 신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과는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껍질을 깎아서 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과에 좋은 영양소가 껍질에 많다고들 하지만 신장 환자에게만큼은 예외입니다. 칼륨은 주로 껍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껍질을 깨끗이 벗겨낸 속살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반 개 정도면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아삭한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블루베리를 포함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신장 환자들에게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신장은 미세한 혈관들이 뭉쳐있는 장기라 염증에 매우 취약한데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이 미세 혈관들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신장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엇보다 베리류는 칼륨과 인 수치가 매우 낮아서 신장 식단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입니다. 냉동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거나 무가당 요거트에 살짝 섞어 드시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신장 보호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배와 포도입니다. 배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서 신장이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낼 때 필요한 수분을 보충해 주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배는 성질이 차갑고 해독 작용이 뛰어나 몸속에 열을 내리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포도 역시 적절한 양을 지킨다면 매우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포도 껍질에 든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신장 결석을 예방하고 신장의 노화 속도를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만 포도는 당분이 높으므로 당뇨가 있는 신장 환자분들은 하루 10알 내외로 엄격하게 양을 조절해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의외의 착한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보통 열대 과일은 칼륨이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파인애플은 바나나나 멜론에 비해 칼륨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단백질 소화를 돕고 전신의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노폐물이 몸에 쌓이기 쉬운데 파인애플 한 조각이 이를 부드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희망이 좀 보이시나요? 신장이 나빠졌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달콤함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이 되는 과일은 멀리하고 사과, 블루베리, 배와 같은 착한 과일들을 정해진 양만큼만 즐기신다면 여러분의 신장은 훨씬 더 편안하게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신장 관리는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 좋은 과일들을 어떻게 조리하고 먹어야 신장의 부담을 제로로 만들 수 있는지 그 신기한 비법들을 다음 장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선생님, 제가 신장이 나빠서 참외도 못 먹고 바나나도 못 먹는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명쾌한 해답입니다. 바로 과일 속에 숨은 칼륨이라는 독을 쏙 빼고 먹는 기적의 조리법입니다. 이 방법만 제대로 알아두셔도 여러분의 식탁이 훨씬 풍성해질 겁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바우 칼륨을 물에 녹여내는 침출법 살입니다. 칼륨은 수용성, 즉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깎아 먹는 것보다 물을 이용하면 훨씬 안전해집니다. 우선 과일을 드시기 전에 가능한 한 얇게 썰어주세요. 단면적이 넓을수록 칼륨이 잘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썬 과일을 미지근한 물에 최소 2시간 이상 담가두세요. 그러면 과육 속에 있던 칼륨 성분이 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담가두었던 물은 반드시 버리고 흐르는 물에 과일을 2-3번 더 깨끗이 헹궈서 드세요. 이렇게만 해도 과일 속 칼륨 함량을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껍질과 씨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 말입니다. 앞서 사과를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과일에서 칼륨은 껍질과 씨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에 영양이 많다는 말은 신장 건강이 아주 튼튼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과일의 껍질을 평소보다 훨씬 더 두껍게 깎아내고 참외나 포도처럼 씨가 있는 과일은 씨 부분을 아예 도려내고 드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가장 맛있는 부분이 씨 주변이라 아쉬우시겠지만 그 아쉬움이 여러분의 신장 수명을 10년 더 연장해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시각화된 양 조절,
종이컵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독을 뺐어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양은 종이컵 반 컵차입니다. 하루에 사과 3조각 혹은 딸기 3알 정도를 종이컵에 담았을 때 반 컵을 넘지 않게 하세요. 이것을 한 번에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번,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번씩 아주 조금씩 나눠서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신장 필터에 무리를 주지 않는 최고의 섭취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조림보다는 생과일을, 하지만 국물은 금물나발입니다. 간혹 통조림 과일은 가공되었으니 칼륨이 적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과일을 데치기 때문에 칼륨 함량 자체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조림 속 액체에는 빠져나온 칼륨과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통조림 과일을 드신다면 반드시 체에 걸러 과육만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국물은 절대로 단 한 방울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장 관리는 안 먹는 것보다 어떻게 안전하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침출법과 껍질 제거법, 그리고 종이컵의 법칙을 실천해 보세요. 먹고 싶은 것을 무조건 참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조금씩 즐기는 것이 여러분의 신장과 심장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자, 이제 먹는 방법까지 알았으니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실질적인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했던 습관 중에 신장을 망치는 행동은 없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장 많은 분이 묻는 질문, 첫 번째는 토마토는 채소인데 과일만큼 위험한가요? 입니다. 참 예리한 질문입니다. 흔히 토마토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고 채소로 분류되니 신장에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마토는 과일과 채소를 통틀어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방울토마토는 그 밀도가 높아서 데여서 날만 먹어도 신장 필터가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드시고 싶다면 생으로 드시기보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겨낸 뒤 아주 적은 양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라는 이름에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르신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내용인데요. 바로 선물이 들어온 비싼 사과즙이나 양파즙, 아까운데 한 포는 괜찮겠죠? 라는 질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 생각해서 보낸 귀한 선물이라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안 먹자니 서운하시죠.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입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즙으로 내는 과정은 그 영양소와 칼륨을 수배로 응축하는 작업입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즙 한 포는 농축된 칼륨 원액을 한 번에 혈액 속으로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한 선물은 없습니다. 건강한 가족분들에게 양보하시고 여러분은 신선한 사과 조각을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유기농 과일은 칼륨이 더 적어서 안전한가요? 라는 오해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유기농이나 무농약 과일을 사면 신장에 더 좋을 거라 믿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기농은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 몸 전체의 해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일 자체가 가진 칼륨의 양은 유기농이라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신장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비싼 과일이 아니라 칼륨이 적은 과일을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유기농이라는 단어에 현혹되어 평소보다 많이 드시는 실수를 절대 범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냉동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블루베리나 딸기를 얼려서 많이 드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냉동 과일은 신장 환자에게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과일을 얼리는 과정에서 세포벽이 파괴되어 아까 말씀드린 침출법, 즉 물에 담가 칼륨을 빼낼 때 훨씬 더 잘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냉동 과일 중 설탕물에 절여진 제품은 반드시 피하시고 순수하게 과일만 얼린 제품을 골라 제가 알려드린 조리법대로 칼륨을 빼낸 뒤 드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신장 건강에 있어서는 제대로 아는 것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내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의심이 갈 때는 반드시 기록해 두었다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 이제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과일을 가려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투석 없이 내 신장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마음을 담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내용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는다는 것, 특히나 입안을 즐겁게 해주는 달콤한 과일 한 조각에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신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가장 위대한 결단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이 작은 인내와 식단의 변화가 훗날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넘게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투석의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내 신장으로 평생 자유롭게 먹고 걷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권리는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